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9번째 미술 작품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 네, 저희가 지금까지 18번의 이제 18명의 네. 위대한 작가님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지금쯤이면 네. 이제 한국 작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서 미술 작가 중에 네. 가장 위대한 분이 누가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아마 미술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백남준 씨를 당연하게 떠올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거 제일 그분이 비싼 작품들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작품 가격으로 따지면 네. 백남준 씨가 가장 비싸진 아마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백남준 씨가 해왔던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네. 사실 미국이나 독일에서 네. 훨씬 더 유명하고 아 그래요? 인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백남준 씨가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해가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에 나뉘어서 이제 뭐 뿌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시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독일에서는 독일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요? 백남준 씨를. 독일 사람들은? 네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말년이 아니라 이제 유명해진 거는 뉴욕에 가서 유명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약간 미국 작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건가? 이민을 갔다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작품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국립현대미술관에 과천에 있는 네네. 다다익선이라는 아마 그 봤잖아요. TV로 나 봤어요 그거. 네네. 네. 제가 본 몇 안 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품도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백남준 미술관도 있고 경기도에. 백남준 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대단한 저도 들어본 분이고 뭐 웬만한 분들은 이름 정도는 다 아실 거고.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TV 이렇게 막 여러 개 쌓아놓고 하셨던 그 작품들 컨셉 정도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럼 이제 그 백남준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지. 저는 이제 조금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제 1984년에 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하셨어요. 1984년에 네네. 굿모닝 미스터 오웰. 네. 그리고 이제 84년 네? 그 다음에 미스터 오웰 이렇게 나오면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오시지 않나요? 1984. 네. 조지 오웰. 네. 그 빅브라더.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조지 오웰의 네. 1984 소설을 보면 조금 1984년이 이제 조지 오웰이 그 소설을 썼을 당시에는 이제 미래니까 네. 그 미래에는 이제 빅브라더가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백남준 씨가 1984년에 네. 지금 시대는 이제 조지 오웰이 생각했던 미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1984년 1월 1일에 이제 작품을 하셨죠. 네, 1984년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 1984년과 좀 다르다. 네네. 이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네네. 1984의 유명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감이 좀 오세요? 어떤 얘기인지? 네네. 그럼 와요? 대충 안 올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권력자들이 네. 과거를 조작을 하는 거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래서 미래 권력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역사책을 보면 승자의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네. 자, 하여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 1984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 요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이 백남준 이분은
굉장히 집이 부자였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네. 뭐 재벌 2, 3세 정도? 이게 재벌 수준이에요, 진짜로? 네, 정말로 재벌 수준이었고 네. 백남준 씨의 할아버지가 네. 굉장히 부자셨는데 네. 1911년 당시에 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32등 안에 드는 부자였다. 그래요? 네. 그리고 당시에 재산이 50만 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600억 이상 되는 근데 부자였다고. 30등 안에 드는 부자 이름들 걸 32등이라고 한 건 32등이었나 보다 딱 이분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네. 백남준 씨의 아버지가 백남준 씨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하셨는데 네. 훨씬 더 키웠죠, 사업을.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백남준 씨의 아버지가 백낙승 씨라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네. 시라카와 라쿠쇼라고. 창씨개명 하려는 네네. 거였구나. 네, 백낙승의 한자에 이제 내천자를 붙여가지고 네. 시라카와 라쿠쇼라고 이름을 불렸다고 하니까 네. 그것만 들어도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아실 거고. 약간 좀 친일 행적이 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네. 그 지금 뭐 친일 인명사전 네. 이런데 이제 이름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공인된. 네, 공인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제에 좀 많이 친하게 부역을 좀 하신 걸로. 좀 많이 했고요. 네. 광복 이후에도 음. 이제 이승만 정부에 돈을 좀 많이 대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여운형 씨라든지 네. 그런 분들에게도 돈을 다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네. 그러면 그 광복 이후에도 잘 나가셨던 거죠? 잘 나갔다가 네. 이제 박정희의 군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좀 집안이 많이 기울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백남준 씨가 당시에 독일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돈으로 유학을 했었고 또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백남준 씨의 여권 번호가 7번이래요. 여권 번호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여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잘 나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앞번의 번호가 아마 네. 뭐 백남준 씨의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백남준 씨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였고 네네. 그리고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캐딜락이 2대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대가 백남준 씨네. 진짜. 네네. 어마어마한 부자였구나. 네,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학교에 다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도 조금 유명한 분이에요? 네, 유명하다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당시 부잣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돈은 물 쓰듯 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야 이제 돈이 순환이 돼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래요? 철학이 아주 확실하신 분들이네. 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잘 물려받아서 사업할 수도 있었는데 미술 쪽으로 빠지셨구나 이분이. 네, 아무래도 아버지는 네. 백낙승 씨는 백남준 씨를 이제 자기 가업을 잇는 네. 사업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릴 때 백남준 씨가 아무래도 뭐 홍콩으로도 유학을 갔었고 네. 나중에는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는 가족이 다 전부 이제 일본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다녔는데 네. 아버지는 이제 경제 관련된 과를 갔으면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음대를 갔어요? 네, 음대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술 공부도 했었고 네. 뭐 그랬었죠. 아. 그런데 이제 백남준 씨가 3남 2녀 중에 막내인데 네.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자기가 네. 하고 싶은 걸 좀 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었구나 네,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형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백남준 씨가 가업을 잇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릴 때 권력자한테 로비하고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회의를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었고 개인 교습으로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한테 배웠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빠지지 않았나. 네.
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금수저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갖고 뭐 사교육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음악, 미술, 예능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된 백남준. 네. 그렇게 하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좀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1956년에 독일로 네. 유학을 떠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예술가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유명했던 존 레논의 아내였던 오노요코도 만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인 요셉 보이스도 만났고 네. 존 케이지라고 네. 음악가인데 존 케이지의 뭐 4분 33초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4분 33초? 네, 네. 3분 56초의 고백인가 그런 노래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4분 33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존 케이지가 1951년에 현대 음악가인데 네. 기본적인 뭐 화성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음악을 한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하셨는데 4분 33초 동안 공연장에 딱 가가지고 시작을 딱 하는데 그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거? 네네. 그분이랑 뭐 했다고요? 그래서 네, 이분이? 그분이랑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뭐 퍼포먼스도 했었고 아.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전위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뭐 아시아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 약간 이런 별명? 백남준 씨한테? 네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요셉 보이스라든지 뭐 오노요코라든지 뭐 마키아 나스 뭐 등등등 이 굉장히 젊은 전위적인 작가 그다음에 미술 음악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군이었는데 네.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유명했고 물론 이제 인정을 되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백남준 씨가? 네, 당시에는 그 당시만 해도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네. 연락을 받고 미국에서 이제 가게 되면서 60년대 초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뉴욕에 가서.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비디오 아트란 걸 한 거야? 아니면 그때는 뭐 다른 걸 좀 그때는 거의 퍼포먼스 위주였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피아노를 부순다든지 그 어디선가지 들어보셨죠? 네. 피아노를 부순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시에도 되게 뭔가 평가가 되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전위적인 예술가 그룹에서는 뭔가 안티 아트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예술에 대해서 해체를 시키고 네.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간다. 약간 이런 의미의 퍼포먼스를 많이 하셨고요. 뭐 60년대 그때 이제 한참 그런 거 많이 할 네네. 때인 거죠. 네네. 그런 문화를 좀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비디오 아트가 막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고. 당시만 해도 이제 TV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TV로 이제 뭔가 작품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부터 조금 아마 관심이 있었을 텐데 네. TV로 무언가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소니 비디오 카메라가 나와서 이제 그걸로 굉장히 재밌게 갖고 놀기도 하고 뭐 분해도 하고 TV도 뭐 회로도 공부도 하고 뭐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되면 화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 실험적인 활동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그럼 비디오 아트에 슬슬 발을 좀 들이다가 네. 그래도 뭐 좀 사람들한테 이게 뭐 충격을 줬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던 뭐 작품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 K458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로봇 K458.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조작을 하면 네. 그 로봇가 이렇게 막 찍찍찍찍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배설도 한다고 하고 지금 보면 모양이 조금 우스꽝스럽긴 한데 네. 당시에는 그게 되게 예술가가 이런 거를 하니까 되게 재미나기도 하고 획기적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1964년에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또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로봇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가면서 이제 그 전시장 뭐 페스티벌 하는 곳을 이렇게 막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로봇을 차가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네네. 그 퍼포먼스를 하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해프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진짜 해프닝인지 아니면 백남준 씨가 기획을 한 건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의도된 사고인지. 네. 그럼 이 사고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무슨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 전시가 된다거나 이렇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 사고가 난 잔해가 있잖아요. 로버트가 좀 부셔졌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미술관에 옮겨졌죠. 아, 사고 난 상황 그대로. 네네네. 아.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약간 좀 의도된 저는 의도됐다고 생각해요. 퍼포먼스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뭐 90년대에 백남준 씨가 클린턴 대통령을 네. 백악관에서 만난 일이 있었거든요. 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때 뭐 바지 팬티만 입고 아니 그건 아닌가? 그게 그때 네. 이제 백남준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거든요. 네.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에 초대됐는데 당시에 이제 클린턴이 이제 르인스키 사건 때문에 네. 곤혹을 치르고 그 이후였는데 네.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백남준 씨가 이제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음. 일어섰는데 일부러 벨트를 안 맨 상황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일어나니까 이제 바지가 벗겨진 거죠. 그래. 아, 그 뭐 얼핏 뉴스를 좀 네.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도된 거다, 의도된 게 아니다, 뭐 예술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다, 뭐 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밝히지는 않으셨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정말 기행이라든지 아주 네.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많이 하셨던 이 백남준 선생님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미스터 오웰. 이건 무슨 작품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84년에 네. 1월 1일에 이제 했다는 거죠? 네네. 84년에 작품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시작됐다? 네. 1월 1일에 네. 위성 생중계가 된 건데요. 응. 당시에 이제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위성으로 이제 보고 하기는 그렇죠. 했지만 예. 이제 쇼 프로그램이 전 세계가 동시에 생방송으로 위성으로 중계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남준 씨가 예. 1월 1일에 뉴욕,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한국 등등의 같은 방송을 동시에 생방송으로 이제 송출을 시켰어요. 아, 전 세계?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뉴욕에 있는 뭐 진행자가 파리에 있는 진행자한테 뭐 헬로 하면 뭐 봉소 뭐 이러면서 와인 마시는 장면도 나오고. 아, 네. 그게 그 작품이 그러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네, 이런 게 이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된 거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생방송을 시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영상은 뭐 네. 영상에 미술, 그다음에 음악, 퍼포먼스, 패션쇼, 그다음에 코미디 등등 이런 거를 한꺼번에 방송을 틀었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들 중에 뭐 요셉 보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브 몽땅, 그다음에 샬롬 무어먼, 그다음에 존 케이지, 그다음에 살바도르 달리. 달리가 나와요? 네, 달리도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달리도 거기 화면에 나오셨고. 오. 네. 아,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쇼 같은 걸 한 거를 그냥 전 세계에 보여준 것 자체 요게 그러면 이분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줌을 이용해서 동시에 화상회의도 하고 화상으로 수업도 하고 별게 아니었지만 대략 뭐 35, 6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엔지니어의 영역인지 네. 아니면 이게 아티스트의 영역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나는. 그게 아무래도 네. 비디오 아트라든지 네. 지금 뭐 영상 작가라든지 예. 뭐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불리는 장르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백남준 선생님의 이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게 훌륭하게 평가받는 거는 일단은 뭐 그 전에 없던 개념, 아예 뭐 전 세계를 동시에 이어서 동시에 뭐 2천 몇백만 명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984라는 조지 오웰의 뭐 예언 같은 것들이 이제 맞지 않다. 네, 이런 걸 이제 좀 꺾어서 보여줬다는 거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있습니까?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송출을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제 소통은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송출을 그쵸, 하다 그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지 오웰이 말하는 빅브라더처럼 어떤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TV의 방송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내용을 조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백남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지역이 전 세계가 다른 곳에서 동시에 송출되면 그것이 조지 오웰이 말하는 빅브라더의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염두에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쇼 중간에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거 풀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뉴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뉴욕에서 이야기를 하면 파리에서 대답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조금 많이 봐야 되기는 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촌스러울 수 있겠군요. 영상도 사실 그 80년대 특유의 그 과장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핑크 컬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옷 입으면 어깨 이만하고 막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촌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자체가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보는 게 쉽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 작품 얘기도 좀 해주셨고 이제 백남준 선생님 하면 제일 그래도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그 이렇게 TV 막 쌓아놓은 바벨탑까지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품이 다다익선. 그게 맞죠? 과천에 있는 거. 저도 가서 봤던 거. 이거는 그 각 모니터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모니터가 1000세대가 1000세대예요? 네, 1000세대. 와, 많긴 많다. 이제 1988년에 10월 3일 날 제작됐고 뭐 의미로는 1000세계를 한 이유가 이제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한 거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남준 씨가 작업을 하셨던 영상들이 이제 화려하게 그 안에서 네네. 백남준 씨의 작품들이 이렇게 계속 플레이되는 거군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작은 모니터도 있고 큰 모니터도 이렇게 좀 있고. 이거 이제 모니터가 이제 거의 막갈 때 안 됐습니까, 이거? 이게 아무래도 88년에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브라운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2021년 시점에서는 가동이 중지가 됐고요. 당시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소니 텔레비전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 TV로 교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대에 브라운관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옛날 CRT 모니터를. 네네. 그래서 이제 논란 아닌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수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하나둘씩 꺼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동이 중지가 됐고 2022년까지 이제 새롭게 리뉴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LCD로 바꿔야 된다. 아니 그러면 작품의 의미가 상실된다.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백남준이라면 저 같으면 이게 브라운관이 아닌 OLED TV라든지 그런 걸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로 논란이 많이 됐었고 다행히 지금 시점에서는 브라운관이 약간 이제 휘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LCD TV 같은 건 평면 TV고. 근데 요즘에는 그 휜 그 LCD, OLED TV가 나오니까 커브드. 이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 화면만 커브드 TV 이런 걸로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모양, 이 전체적인 탑 모양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안에 모니터들 이제 다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백남준의 작품으로 계속 봐도 괜찮은 건지.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살짝 여쭤봤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 그런 백남준의 손길이 남아 있는 거는 뭐 거의 컨셉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개념 미술이죠.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 상어를 바꿔줬던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제로 이 다다익선 작품을 백남준 씨가 직접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기술자들한테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쓰러지셨으니까 이렇게 말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쓰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TV가 바뀌어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상황에 바뀐 TV로 그 다다익선이란 작품이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백남준 정신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1988년에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88년에 그 모니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네. 어쩌면 그게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모니터로 이런 화면을 보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시간이 다르면서 나오지 않네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꺼져 있는 모니터까지도 어쩌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또 해봅니다. 실제로 이게 1000세대나 되니까 중간중간에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그대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꺼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이건 뭐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은 제가 몇 년 전 봤죠. 2003, 4년쯤 봤던 것 같은 어설픈 기억이 좀 있는데 그때 왜 과천에 가셨죠? 그때 이제 미술관 데이트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저의 모든 활동은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데이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요게 이제 이 큰 탑 같은 거 주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네. 내려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맞아요. 이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뭐 딱 보면 좀 그럴듯한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이즈가 주는 그러니까 크잖아요, 굉장히. 네네. 모니터 1000세대니까. 네. 그래서 사이즈가 주는 압도감 같은 건 좀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니터 안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지 않고 전체로 봐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하나하나마다 또 다른 의미들이 다 있는 건가를 이제 궁금해 하면서 이제 봤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백남준의 말기에는 지금 별명 아니면 이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네. 말년의 작품들을 보면 TV를 이용한 조각 작품 이런 느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TV를 이용한 조각 작품이잖아요. 조형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네네. 예. 이제 그래서 자가 복제도 많다, 뭐 이런 비판도 듣기는 했었고요. 네네네. 저도 사실 백남준 씨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말기의 작품보다는 좀 초창기 60년대, 70년대 작품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백남준 씨의 작품들 오늘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뜻하지 않은 그 붙인 행적까지 저희가 좀 알게는 됐는데 여튼 뭐 붙이는 붙인이고 네. 또 백남준이란 아주 걸출한 또 작가를 우리가 또 한번 보유한 거니까 네. 이분에 대한 또 여러 작품들도 한번 저희 찾아보면 재밌는 작품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19번째 1단계 미술편으로 저희가 살펴본 백남준 선생님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그리고 그 외 여러 작품들 함께 소개를 해주신 우리 홍대 이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